안녕하세요. 부동산 PD 남승현입니다. 오늘은 상업용 부동산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을 위한 시간인데요. 렌탈 부동산을 주거용 또는 상업용으로 투자를 하실 겁니다. 상업용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오늘 알아볼게요. 상업용 부동산은 임대 소득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상업용 부동산은 어떤 걸까요? 사무실 건물에서 또 주거용 듀플렉스까지, 심지어 식당이나 창고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임대를 하거나 소유를 하고 또 재판매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다면 상업용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투자의 장점은요, 소득, 가격 상승, 다양화 및 유리한 세금 처리가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상업용 부동산의 가치 평가 방법은요, 이 부동산에서 투자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 가능한 판매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건 주거 부동산이지만 상업용은 거기서 얼마의 수익, NOI가 나오는지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업용 부동산 투자의 10가지 장점 뭘까요? 첫 번째, 임대소득입니다. 상업용 부동산은 주거용 부동산보다는 더 높은 임대료를 받게 될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죠. 그게 좋은 거고요. 두 번째는 임대 에스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상업용 임대에서는 일반적으로 임대 에스컬레이션이 있어서요, 정기적으로 임대료를 인상합니다.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이러한 에스컬레이션은 순운영 수입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순수익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따라서 부동산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요, 자산 상승입니다. 부동산 다 생기는 거죠. 순운영 소득을 증가를 시키고 비용이 감소가 된다면 부동산 가치는 당연히 상승하게 되고 소유 부동산의 자산 가치 상승도 따라서 상승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세금 피해갈 수 없는 세금이죠. 절세 혜택이 있는데요. 부동산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상태가 노화할 겁니다. 매년 재산 가치를 감가상각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는 비현금 비용으로 절세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상업용 부동산의 세금의 효율적인 소유 구조의 결과로 투자자에게 전가되기도 합니다. 또한 상업용 부동산은 판매 후 동종 like kind죠. 다른 부동산에 재투자를 하게 되면은 1031 exchange 프로그램을 통해서 양도소득을 무기한 연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판매될 때까지요. 다섯 번째, 트리플 넷 리스입니다. 테넌트가 기본 임대료와 세금, 공과금, 유지관리비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트리플 넷 리스로 임대를 하게 된다면 건물주의 관리 책임을 감소시키게 되고 임대료는 바로 나의 순수익이 된다는 겁니다. 트리플 넷은요, 일반적으로 상가 부동산에 많이 적용이 되고요. 가끔 오피스 건물도 그런 경우가 있기도 하더라고요. 여섯 번째는 공실 위험에 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상업용 부동산은 여러 테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10개 유닛의 상가 부동산이라며 거기 한 유닛이 공실이 베이컨트가 발생을 하면 공실률이 10%가 되는 가운데요. 만약에 주택을 임대를 한다 그러면 공실이 발생을 하면 공실률이 100%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상업용 부동산은 공실 위험을 여러 유닛으로 분산할 수 있으므로 소득에 대한 유닛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진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일곱 번째는 다양합니다. 상업용 부동산 투자는 다양한 부동산 유형을 가지고 있고 또 위치를 가지고 있고 클래스도 A, B, C, D 이렇게 있죠. 그래서 투자 관리자를 위해 더욱더 다양하게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요, 장기 임대입니다. 일반적인 주거용 임차인은 1년 임대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상업용은 임차인 테넌트가 3년에서 20년 동안의 장기 임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수입 흐름에 더 많은 안정성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고요. 이것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코비드-19 팬데믹 이럴 때 좀 더 유용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인플레이션을 보호한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좋은 해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 가격은 상승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임대
임대료 상승으로 부동산 가치는 올라가게 되고, 이런 가치 상승은 인플레이션을 따라 맞춰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해지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네, 10번째는 부채의 가용성입니다. 상업용 부동산은 소득을 창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을 대출해주는 대출기관에서는 위험도가 낮다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상업용 부동산 투자자에게 일반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융자 프로그램을 이렇게 프로바이드 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10가지 알아봤고요. 2022년 현재의 그냥 상업용 부동산의 투자자의 트렌드 이런 걸 한번 보면요. 상업용 부동산 투자는 매우 흥미로운 분야이기도 하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진화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2023년 이후를 생각을 하면서 상업용 부동산 투자자를 계획을 하신다면 현재 미국 상업용 부동산 트렌드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트렌드 1은요. 아파트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라고 봅니다. 주택은 주요 요구사항이며 개인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시기에 임대료 지불을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즉 멀티플 패밀리는 진입 장벽이 가장 낮은 주택 형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두 번째 트렌드 2는요. 산업용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계속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은 전자상거래나 아마존 구매의 급격한 증가와 라스트 마일 배송에 대한 수요는 그 산업용 부동산의 웨어하우스 같은 거죠. 관심을 계속해서 강하게 이끌고 갈 거라고 보는 거예요. CBRE 연구에 따르면요. 2021년에는 2억 5천만 스퀘어피트의 웨어하우스 산업 공간을 흡수될 것으로 추정을 했으면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연간 2억 1,100만 스퀘어피트를 흡수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네, 굉장히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네, 세 번째 트렌드 3는요. 옴니 채널 풀필먼트예요. 여러 채널을 통해서 들어오는 주문을 이행하기 위해서 소매업체나 특히 중앙집중식 유통이 부족한 소규모 유통업체는 계속해서 매장 공간을 재고 보관실의 소형 유통센터로 전환할 것입니다. 지금 아마존 프레시가 그렇게 하고 있죠. 여기서 그들은 디지털 채널을 통해서 들어오는 주문을 가져오고 포장하고 배송을 합니다. 어느 지역에 어떤 타입의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를 할 것인가를 결정한 후에는 투자 대상 부동산에 대한 조사 및 명확한 구매 지침을 가져야 할 것이고요. 위치나 임대 계약 만료, 임대 수익, 공실률은 물론 건물의 퀄리티라든지 그리고 주변의 발전 기회, 또 투자 이런 것들을 투자 전에 조사를 하고 확인을 할 필요한 핵심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상업용 부동산의 장점과 최근 트렌드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조금씩 계속해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동영상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또 이렇게 댓글로 이런 거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분은 좀 남겨주시면 제가 또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부동산 PD 남승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